7단원 통일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그 중에서 1. 북한의 개방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요즘 들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급격히 산업화에 성공했는데요.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지금 선진국에게는 기술이 밀리고 중국 같은 신흥 개도국에게는 노동력이 밀리는 이 샌드위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그 중간에 승부력이랄까요? 어떤 힘을 비축한 차원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이 만난다면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통일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부분에서 북한의 개방과 맞물려서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통한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북한도 1990년대에 개혁 개방 정책을 조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시절을 살아봤어야지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선생님 어렸을 때 몰락했습니다. 그 자칫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몰락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제 부분에서는 개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나라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북한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90년대에 조금의 개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의 일부를 외국인과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도는 있었지만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낮은 선봉 경제특구. 여러분 교과서 123페이지 지도에 보면 낮은 선봉 지역특구가 나오는데요.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경제특별구역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중국이 이런 방식이었는데 어떤 지역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쓰는 전기도 부족해요. 산업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공장도 못 돌리는 자기들 공장도 못 돌리는 형편에서 외국 공장이 돌릴 수 있는 어떤 발전 시설이라든가 뭐 항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는 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금강산 관광특구는 뭐냐면 2005년도 정도에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 당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서 북한 금강산이 관광지로 개방됐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북한에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시도였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관광객이 새벽에 자기 몰래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총에 맞은 사건도 있었고 또 이 담당을 개발했던 그 모 대기업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흐지부지 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미사일 쏘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또 남북 간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중지된 상태고요.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개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신의주 특별행정구도 있는데요. 북한 경우에는 중국을 약간 큰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의존하고 또 요즘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세계 경제에서 고립되는 이 와중에도 북한과는 끈을 놓지 않고 중국과는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과 연결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역시 교과서 123페이지 그 그림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맨 왼쪽에 맨 서쪽에 중국하고 접경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 단둥 중국 이쪽 신의주랑 단둥 쪽에 다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트럭이 오가고 열차가 오가는 모습을 가끔씩 이제 기자들이 소개하는데요. 대북 제재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결의돼서 완전히 북한에 대한 경제가 이
고립될 때도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가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인데요. 개성공단 들어봤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최순실 이쪽에서 뭐 개성공단을 폐지했다는 말도 이제 소문처럼 흘러나왔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공업지역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북한 사람들 월급이 20달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돈으로 2만 원이거든요. 당시 북한이 고난행군 지나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밥만 먹여줘도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굉장히 임금이 쌌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더해지면서 과거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갔던 공장들이 다시 북한 쪽으로 투자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교복 업체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폐지되면서 또 교복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 1학년들 보면 교복 안 입고 다니죠. 자, 이거 뭐 꼭 연결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복 업체들이라든가 과거에 노동력이 비싸서 임금이 비싸서 한국에서 만들지 못한 상품들을 북한에 만들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북한 택지 조성이라든가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남한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다가 지금은 중지된 상태고요. 다시 뭐 이렇게 재개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개방 정책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세습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고립이랄까요? 또 핵무기 개발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대립이랄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좀 외면당하면서 이들의 경제 정책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